이번에 건국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에서 창업과 취업에 대한 질문 그리고 소개를 맡은 매니저 김종혁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와. 네, 도움을 주실 우선 두 분 모셨는데요. 네. 네, 우선 오른쪽에 계신 네. 대표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여행사 여행바구니 대표를 맡고 있는 고민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왼편에 있는 네. 이제 취업 쪽 이제 대표자님 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신한은행 방배동 지점에서 일하고 있는 변선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우선 이제 변선우님의 제가 이력서를 먼저 봤었는데 변선우님 이력서에 보시면 제주은행에 취업했다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셨다가 다시 이제 신한은행에 취업한 이제 특이한 이력이 있으시던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권 쪽에 이제 취업 쪽에서 이제 약간 스페셜리스트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준비를 하실 때 어떤 점이 힘드셨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한 스토리들을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많은 취업생분들 특히 이제 인문대학이나 이제 문과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모두 다 고민을 갖고 있는 건데 내가 과연 금융권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은행에 취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에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도 과연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 서류를 썼을 때 서류장에서 떨어지고 면접에서 떨어지고 근데 이제 기업에서는 왜 떨어졌는지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길래 떨어지는지 알면 참 좋을 텐데 어떤 그런 정보의 비대칭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게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네이버 카페 같은 데에서 금융 스터디 취업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스터디를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면서 다양한 어떤 사람들과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서류 전형 스터디도 하고 면접 스터디도 하고 뭐 발표도 하고 논술도 써보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또 면접을 할 때는 말투나 행동, 제스처에서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서로 피드백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능력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좀 취업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민수 대표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고민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여행업계에 취업해서 이제 직원으로 일하시다가 후에 이제 자기 여행사를 차리신 케이스라고 이제 제가 이력서에서 봤었는데 취업을 하셨다가 창업으로 돌아서게 된 계기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이제 그런 걸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취업에서 일하다가 사업을 나오게 된 계기는 약간 어른들의 사정. 그리고 사실 그렇죠. 이제 어떤 계획이 있어서 딱 뭔가 시작을 하게 되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상황이 맞게 떨어져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취업을 했다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 역시 그랬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업 준비를 해서 취업을 한 게 아니고 지인 소개로 이제 가서 면접만 거의 보고서 이제 거기서 괜찮다 그래가지고 합격을 한 스타일이라서 취업을 그렇게 했었고 회사도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좀 넘어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제 그 여행사에 있었던 데서 복지시설 단체 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 팀장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조금 어려워지면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제 그 팀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뭐 취업을 하던 아니면 창업을 하신 다음에 이제 영업을 하던 피할 수 없는 것이 이제 면접이나 아니면 인터뷰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제 우선 변선우 님께서는 이런 취업을 할 때 조금 특이했던 이제 면접 방식이나 혹은 좀 기억에 남는 질문들이 있으신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진짜 있는데요. 우리은행을 면접을 봤었는데 우리은행 면접에 갔을 때 세일즈 면접이란 걸 해요. 그러니까 상품 판매, 금융상품 판매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면접인데 면접실에 들어가기 전에 상황을 줘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금융상품을 팔아야 되는지 미리 어떤 그 시나리오를 주고 그다음에 들어갔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현금 카드를 분실한 고등학생이 체크카드를 다시 재발급하러 왔어요. 그때 저는 은행원으로서 다른 새로운 체크카드 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상품으로 유도해서 판매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면접관 중 한 분이 그 고등학생 역할을 했어요. 고등학생 역할을 해서 왔어요. 나이가 40이 넘었을 텐데. 네, 나이가 진짜 차과장급이시니까 나이가 40이 넘으셨는데 막 목소리를 애기 목소리로 하시면서 오셔가지고 저도 이제 열심히 상품 판매를 하는데 자기는 지금 뭐 놀이동산 가는 걸 좋아하고 하는데 이 상품은 놀이동산 뭐 할인 혜택이 없네요 하면서 투정 부리면서 저 지금 빨리 학원 이제 버스가 오니까 그거 타러 가야 된다 빨리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막 징징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합격을 해야 되니까 팔아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그 와중에 옆에 있는 전화기에서 전화가 와요. 띠리링 전화를 받았는데 면접관 중 다른 한 분이 또 다른 고객 역할을 하는 거죠.
나 지금 ATM기에서 돈을 100만 원 넣었는데 돈을 100만 원 찾아야 되는데 돈이 안 나온다. 돈이 걸렸다. 하면서 막 썽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막 압박을 하는 거죠. 앞에서 근데 이제 또 고등학생 역할하는 그 면접관분은 막 징징대고 있고 진짜 너무 정신이 멘탈 없어요. 붕괴. 예, 그래서 멘탈이 진짜 붕괴될 정도로 결국 상품 판매도 못하고 그렇게 우리 은행은 점을 떨어졌구나. 떨어졌죠. 회사에 있을 때부터 이제 회사를 차리고 나가서까지 약간 좀 복지관과 많이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일감을 딸 때 뭐 특징이라든지 혹은 다른 여행 그런 고객님들과 다른 점들 혹시 이런 것들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시설 단체에서 여행을 가기 시작한 게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는 그 복지시설로 영업 가는 팀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업을 갔었을 때 항상 반응이 이런 데까지 오세요? 이런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상 가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신선한 도전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품을 만들어서 그걸 판매하는 것까지를 제가 하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만들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영업을 전쟁터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을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는 걸 무기를 만든다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저는 무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제가 납득이 돼야 팔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납득이 된 상태에서 가면 이건 어떻게 팔겠다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팔게 돼요. 영업의 어떤 그런 방식보다는 그거를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은행 쪽 일만 계속 하셨던 거잖아요. 혹시 창업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 좀 우선 여쭤보고 싶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알아요. 저는 창업할 스타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스타일이고 뭔가 따라가는 스타일이지 뭔가 이제 스스로 개척하거나 리더십을 발휘하는 어떤 그런 성향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창업은 전혀 생각도 안 해봤고요. 오히려 창업은 지금 고민수 선배님처럼 이제 진취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상품도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복지 쪽으로 어떤 길을 또 루트를 뚫고 이런 성향이 중요하거든요. 리더십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최근에 은행일 하면서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잖아요. 그 자영업분들이. 그래서 최근에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국가에서 코로나19로 대출을 많이 이렇게 장려해 줄 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오셨어요. 힘들어서. 그래서 근데 그만큼 정말 자영업자분들이 많다는 것도 느꼈거니와 힘들다는 것도 느껴서 저는 정말 창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창업을 어쨌건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니까 네네. 이제 다시 나는 회사로 돌아가고 싶다. 네. 뭐 이런 마음가짐이 혹시 있으십니까? 무조건이요. 정말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은 어떤 이제 무슨 아이템을 갖고 준비를 해가지고 딱 나오는 것보다 보통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가 상황이 딱 맞춰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상황이 되게 일찍 왔어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와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서 했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오히려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인맥도 딸리고 경험도 딸리니까 이게 좀 뭔가 이걸 어디서 배우지 싶은데 저는 배울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 있었으면 조금 더 많이 배울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시 돌아간다면 취업을 해서 더 좀 많이 배우고 좀 인맥도 많이 쌓고 그게 조금 더 많이 쌓였을 때 그때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다양한 취업에는 워낙 다양한 분야가 있다 보니까 모든 취업생들한테 이런 분야, 이런 성향이 필요하다. 이건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금융권에 취업하려는 친구들은 약간 이런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좀 적합한 것 같다. 이런 거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금융권 아니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난 스스로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만이 그게 이제 면접을 가서도 면접관한테 어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뭔가 계속 불안해하면은 티가 나더라고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되게 잘난 사람이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중요하고요. 금융권은 보수적이에요. 많이 개방화됐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부분이 많아서 이게 성실한 부분도 많이 보고 다양한 경험을 시도했던 사람들을 꽤 좋아해요. 왜냐하면 금융권은 어쨌든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이고 그 상대방의 자금, 금융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왔던 사람들을 좀 그런 지원자들을 좋아하는 거죠. 뭐 지금 거의 4년인가요? 저요? 네, 이제 유지하고 계신 지가 28년 차입니다. 죄송합니다. 8년 차입니다. 네. 8년 가까이 어쨌건 그것도 8년 차입니다. 네. 여행사를 유지하고 있는 뭐 네네. 비결이나 네네네. 아니면은 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버틸 수 있었다. 이런 걸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회사를 창업을 하고 그걸 운영하면서 되게 필요한 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진짜 뭐 사람 보는 눈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골고루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뭐 통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 회사를 내가 이제 창업을 해서 내가 사장이라는 거는 책임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실수를 하면은 직장 상사한테 혼나는 게 아니고 돈이 날아가요. 돈이 사라집니다. 내 통장에 돈이 몇 천만 원, 뭐 진짜 어떤 사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거는 몇 억이 사라지겠죠. 내가 잘못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엄청 커요. 그러면은 뭐 하나가 잘 될까,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조마조마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굉장히 그런 마음을 어떻게 내가 다스리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멘탈이 굉장히 중요해요. 해결을 좀 잘 못하는 성격이라면, 그러니까 좀 당황하는 성격이라면 개인적으로는 창업에 안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창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멘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업 대표자로서 이제 취업하신 변선우님에게 이제 궁금하신 점, 그리고 반대로 이제 취업하신 변선우님이 이 창업자인 고민수 대표님한테 궁금한 점 각각 하나씩만 듣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은행에서 일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괜찮은 미래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취업 준비생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긴 한데 은행이 이제 아시다시피 비대면이 엄청나게 활성화됐어요. 원래부터 할 수 있었지만 점포수를 그 영업점 수를 줄이는 거를 정부는 항상 막아왔기 때문에 그걸 못했을 뿐이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이제 더 활성화가 됐고 은행은 어떤 그런 목적에서 점포수를 점점 더 많이 줄여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뽑지도 않을 것 같고 솔직히 그런 입장에서 조금 불안한 점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개인 간의 거래는 무조건 다 핸드폰으로 다 해요 요새.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셔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니까 핸드폰으로 하는 법 알려달라고 해서 오세요. 그래서 정말 이제 개인 업무 같은 거는 은행 영업점 통해서 하는 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 담당이 기업금융 기업 창구에서 일을 하는데 법인과의 이런 역할 이제 이렇게 사장님 대표님과의 이제 일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거에서 이제 부수거래가 활성화되고 은행 거기서 먹을 거리를 찾는 거고 아직 그쪽은 비대면이 많이 활성화가 되기 어렵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성적인 평가들이 중요하거든요. 딱 제가 고민수 선배와 얘기를 했을 때 이 대표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느낀 게 이제 은행에 중요하게 반영되거든요. 돈 떼일 사람이지 돈 먹고 튈 사람이지 돈을 잘 갚아 나갈 사람이지 미래의 어떤 관점 비전이 좋은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못해요. 아직 할 수가 없어요. 부족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조금 능력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네. 반대로 이제 변선우님이 고민수 대표님한테 궁금한 점. 코로나 때문에 여행업이 많이 타격을 입은 걸로 아는데 대출 안 필요하세요? 대출 안 필요하세요? 대출 필요 없어요. 진짜요? 네. 어차피 뭐 네. 사무실도 자금이 충분하신 거예요? 나가는 돈이 없어요. 직원이 없거든요. 네, 여러분도 좀 힘들게 취업하셨을 테고 네. 창업하셨을 텐데 어쨌건 대학생들은 좀 많이 조금 취업이나 창업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위해 각자 한 마디씩 해준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대학생 때 조금 아까 저 처음에 말했지만 일단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한 1, 2학년 때.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내가 무슨 업에 종사하고 싶은지를 고민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좀 전략적으로 그 업에 맞는 어떤 스펙들을 쌓아 나가야겠죠. 그게 뭐 정량적인 스펙일 수도 있고 정성적인 스펙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잘하고 잘 준비해 나가면서 어떤 스케줄대로 운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금융권에 취업하려고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자격증 공부를 한다거나 이제 대외 활동을 열심히 한다거나 이런 꾸준함이 조금 뒷받침돼서 좀 잘 된 것 같고요. 3, 4학년 때가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보통 취업 시즌이라고 해서 4학년 2학기 때 난 이제 취업을 할 거야 아니면 4학년 때부터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대학생활 내내 조금 스스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학생활도 잘 꾸려나가면서 취업 준비도 잘하면은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균형 있는 삶을 대학생활 4년 내내 좀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창업 꿈나무단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보통 창업을 한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아이템밖에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걸 가지고서 사업을 하면은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제가 해보니 정말 그거는 극히 일부. 사실상 무엇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정말 더 중요하고 사실상 그게 거의 사업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지금 대학생들 후배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그 사업 같은 게 할 때 이런 거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만 하는데 그거를 실제로 차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한번 세워보고 어떻게 사업자 등록증을 낼 것인가까지도 세부적으로 구체를 시켜보고 그 다음에 최소한 발로 뛰면서 시장 조사라도 해라. 거기까지는 돈도 안 드니까 노력만 들 뿐이니까 거기까지는 꼭 해서 이게 될지 안 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지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이템만 보고 될지 안 될지만 생각하면은 절대 답이 없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